여러분들한테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내용들이 그 교재 페이지로는 웍소트 사용하는 방법이요. 14페이지 보시면 순서적으로 제가 캡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강의도 지금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제 화면을. 여러분들 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제 화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서 나중에 그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그거 다시 한번 보고 하시면 될 거고요. 교재도 그 순서대로 전부 다 캡처가 떠져 있어서 교재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웍스도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을 하는데 그때 심플에 CPU 모듈 선택하고 3D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통신 설정 가셔가지고 이더넷 쓴다는 방법 그런 게 지금 내용이 캡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CPU, 그러니까 PLC CPU가 직접 연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IP 넣는 방법 뭐 이런 게 캡처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커넥션 테스트에서 OK까지 누르는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C 파라미터에 들어오셔서 메인 집어넣는 거, 프로그램에 메인을 인서트해서 집어넣는 거, 그것도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설명을 해놨고요. IO 할당, 그것도 리드 PLC 데이터 하면은 읽어온다라는 거를 캡처를 떠났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 한 거고요. 그리고 PLC CPU의 IP를 바꿀 수가 있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이 19168.3.39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통신이 3.39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을 했던 거고 만약에 PLC의 IP를 바꿔야 된다. 왜 IP를 왜 바꿔야 되냐? 같은 네트워크 안에는 동일한 IP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맨 앞줄에 세 대의 PLC가 있는데 이게 같은 허브에 물려 있다. 그럼 IP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IP를 어떻게 바꾸냐? 이더넷이 내장된 CPU 같은 경우에는 이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활성화가 되면은 거기에 PLC의 IP를 적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기입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IP를 바꿔서 다운로드를 하면 IP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IP가 바뀌면은 그 랜카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PC의 랜카드 번호가 만약에 여기 서버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마스크가 255, 255, 250까지 채워져 있다. 그러면 앞자리 세 자리는 같아야 통신이 되고요. 다른 통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꿀 때는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IP 그 대역이 같아야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따 나중에 우리 터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 거 랜카드가 19168 3번 대역으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PC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랜카드가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하나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랜카드고요.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들 장비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더넷 카드는 이거예요. 이 이더넷 카드 어드레스를 보시면 얘가 3번 대역으로 잡혀 있다고요. 여러분들 건 1번이나 2번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근데 여기 지금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라고 적혀 있으면 최소한 요 앞에 세 자리까지는 PLC랑 대역이 똑같아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둘이 통신이 되는 거예요. 깊은 얘기는 뭐 저기 따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통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IP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19168 4점 얼마로 PLC를 지금 바꿔서 다운로드를 했다. 그럼 통신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강의할 동안은 이 IP 쪽은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는 걸로 그냥 기본 디볼트 값이 3.39거든요. 그래서 3.39를 그냥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다 세팅이 되셨으면 끝에 엔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PLC 프로그램을 짤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다가 단축키는 위쪽에 보시면 이걸 A 접점이라고 하는데 A 접점이 F5고요. 그리고 B 접점은 F6번입니다. 그리고 코일은 F7번이에요. 그래서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로 움직이시고요. 방향키로 움직이면은 커서가 움직이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은 이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삽입니다. 삽입. 덮어쓰기가 아니라 삽입이라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이렇게 A 접점을 달은 상태에서 여기다 또 A 접점을 달아버리면은 있던 게 옆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삽입 많이 안 쓰고요. 덮어쓰기를 많이 씁니다. 얘를 이제 수정하는 거죠. 여기에서 요걸 F6번 누르면 그냥 B접점으로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인서트 키를 요 커서 색깔이 파란색이 되도록 되도록이면 해놓으십시오. 되도록이면 색깔 바꾸는 건 인서트 키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F5 키를 눌러서 A 접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F5번 키. 여기다가 X0라고 기입을 할 겁니다. X5가 아니고 X0요. X0라고 기입을 하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이 연결을 여기 X0에다 연결을 해놨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 X0를 쓰기 위해서 X0 똑같이 어드레스를 매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X1도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X1번도 옆에다가 F5번 눌러서 X1이라고 타이프를 치고 다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X0와 X1이 누르면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F7번을 눌러서 F7번은 코일입니다. F7번은 코일인데 F7번을 눌러서 M0라고 쓰겠습니다.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편집 상태이면 편집이 완료가 안 되고 편집 상태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편집이 완료가 돼서 컴파일, 즉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변환이 되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컴파일이 어떤 거냐면 컴파일에 빌드 누르시면 됩니다. 빌드. F4, 단축키는 F4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면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컴파일이 안 되면서 뭐 이렇게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밑에 쪽에 아웃풋 창에다가 에러 내용을 띄웁니다. 근데 지금은 에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온라인에 Write to PLC 메뉴를 사용합니다. 온라인에 Write to PLC. 그래서 온라인에 Write to PLC를 클릭하셔서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 창이 뜨는데요. 뭐 PLC에 있는 값을 읽어올 수도 있어요. 리드 누르시면 되는데 우리 건 지금 라이트 할 겁니다. 라이트 찍어 놓으시고 그 중에 기본적으로 파라미터하고 프로그램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 체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여기 있는 파라미터하고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메인 프로그램하고 파라미터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인하고 그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레더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운로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라이트 PLC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 밑에 있는 실행 버튼 익스큐트 버튼을 누르면 CPU가 프로그램을 새로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CPU가 돌아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CPU를 원격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라이팅 할 때는 CPU 런에 초록색 불 들어와 있던 게 꺼집니다. 그래서 yes 해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기존의 CPU 안에 파라미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는 이유는 안에 있는 파라미터가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덮어 쓰는 것보다. 그래서 덮어 똑같은 게 있어서 덮어 쓸 건데 문제 없겠냐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 쓸 겁니다. 그냥 yes.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도 미리 지금 CPU 안에 있는데 또 덮어 쓸 거냐는 얘기예요. 날라가도 상관없냐, 기존 게 날라가도 상관없냐는 얘기죠. 그래서 yes 누르실 겁니다. 다 yes 하시면은 닫기를 하면은 CPU가 지금 스탑 상태에 있는데 런을 하시겠냐 이런 느낌에 물어보는 거죠. 네, 런을 시키면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CPU 상태가 다시 런 상태로 돌아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는 스탑 되게 불이 꺼져 있다가 다시 하면 런 상태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은 닫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웍스투는 원래는 동작하는 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CPU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단축키는 F3번이고요. 그 온라인에 보시면 모니터의 모니터 모드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축키는 F3번이에요. 그래서 F3번 키를 누르시면 F3키 누르시면은 커서 색깔이 파랗게 전부 다 바뀝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 PB1하고 PB2를 눌러보면 신호가 저렇게 들어와요. PB1 눌러보면 X0에 신호가 들어오고요. PB2 누르면은 X1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두 개 다 누르면 두 개 다 들어오겠죠? 다 되셨나요? 네. 이게 만약에 못 따라오시면은 그냥 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프로그램을 그냥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 보는 상태에서 온라인 제가 하는 게 빠르신가요? 근데 어차피 따라하는 건데 따라하는 거 자체가 좀 빠르다고 하시면 좀더 속도를 조절하고요. 좋습니다. 나중에 푸시 버튼 눌러보세요. 푸시 버튼. 여기 위에 거 PB1 눌러보시면 PB1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 눌러보고 PB2 눌러보고 되셨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왼쪽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논리적으로는 1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1값이 이 식에서 전기선이라고 하면 전기선이고요. 이 선을 통과를 하느냐 못하냐인데 여러분들이 그 스위치를 PB1을 누르면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A 접점은 신호가 들어오면 연결이 되는 거고 B 접점 같은 경우는 신호가 들어오면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 접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가 연결이 되고 푸시 버튼 2번도 누르면 이거 연결이 돼서 논리적으로 1값이 쭉 전달이 돼서 M0라는 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위치를 놓으면은 논리적으로 1값이 오다가 스위치가 안 눌려 있다 그럼 논리적으로 0값이 흘러가는 거죠. 0값이 흘러가기 때문에 얘가 0이 돼 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그 이 온라인 모드에서 다시 편집 모드로 오려면 F2를 누르시면 돼요. F2. 온라인 모드에서는 편집이 안 됩니다. 다 오셨나요? 네, F2. 그래서 라인을 늘리는 거는 Shift 인서트. Shift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은 라인이 삽입이 돼요. 물론 이러한 기능들은 전부 다 에디트에 있습니다. 여기 인서트 로, 인서트 칼럼이 있는데 인서트 로우를 하면은 라인이 늘어나고 인서트 시프트 딜리트 하면은 에디트에 시프트 딜리트 하면은 라인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5번 A 접점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M0라고 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세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웍스투에서는 그 쉬운 선 그리기를 지원을 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선이 그어지고요. 선이 있는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로 내리면 이게 방향키로 하면은 선이 지워져요. 이렇게 막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선이 지워지고 있는데 없는 데는 가면 생기고 있는 데는 가면은 지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리십시오. 되셨나요? 다 그리셨나요? 어디 어떻게 안 되시나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없는 데는 그어지고요. 있는 데로 가면은 지워져요. 근데 몇 번 컴퓨터죠? 컴퓨터 번호.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하면 그어지죠. 커서를 놓고
또 안 되신 분? 다 되셨나요? 여기 10번 컴퓨터 계신 분은 이게 지금 커서가 색깔이 파랗잖아요. 이게 F2를 눌러야지만이 편집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F5번 눌러서 A 접점하고 M0라고 쓰고 방향키를 올리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또 안 되신 분? 제자리에서 원격으로 그 여러분들 모니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리에서 다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컴퓨터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X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 보시면 F6번이 있잖아요. F6번을 클릭을 하시면 B접점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면 X1의 B접점으로 바뀝니다. 되셨으면 펌파일 F4, 펌파일에 F4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바뀐 거예요.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거를 다시 PLC에 써야지 그 프로그램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라이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하시면은 아까 했던 환경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행만 누르시면 됩니다. 실행. 그러면 똑같은 창이 뜨고요. Yes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냥 다 Yes to all 하시면 돼요. Yes to all 하시고 밑에 있는 체크박스도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면은 똑같이 CPU 상태가 스타트되어 있는데 런 할 거냐 물어봅니다. 그럼 Yes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 창은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현재 PLC로 이제 다운로드가 된 거죠. 다 되셨으면은 F3번 키를 눌러서 모니터 모드로 옵니다. 커서 색깔이 전부 다 파란색이면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랑은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 상태가 달라집니다. 아까는 PB1을 누르면은 그 M0가 두 개를 눌렀을 때 켜졌던 거잖아요. 지금은 그 PB1에 연결되어 있는 게 X0인데, 그러니까 X0에 연결되어 있는 게 PB1이죠. 정확히 따지자면. 그래서 PB1을 누르면 X0에 신호가 들어오고 M0도 신호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X1이 B접점이기 때문에 X1 B접점은 신호가 안 들어오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A접점과 반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M0가 켜져 있죠. 그리고 반대로 PB2를 누르면 X1에 신호가 들어오는데 B접점은 반대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신호가 끊어져요. 스위치를 누르면. 그러니까 A접점하고 B접점하고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A접점은 신호가 들어오면 연결이 되는 거고 B접점은 신호가 들어오면 끊어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PB1을 누르면 X0에 신호가 들어와서 M0 값이 1이 된 거예요. 그 1이 됐다는 거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현재 1초에 대략 한 800번 정도 연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스캔 타임이라고 해서 1.2ms라고 표시가 돼 있죠. 저 위에 1.2ms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연산하는 지금 시간이 1.2ms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번 스텝이라고 돼 있는데 0번이라고 돼 있는데 0번에서 4번까지 스텝 연산해서 결과값을 뿌리는 거, 즉 스위치 값 읽고 여기 연산 끝내고 그 값을 결과에 반영하고 요거까지 걸리는 데가 지금 1.2ms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그러니까 1000 나누기 1.2 하면은 연산 횟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초에 한 800번 내지 그 정도를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스위치가 언제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스위치를 언제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위치 값을. 스위치 값 읽고 연산 빨리 끝내고 출력으로 내보내고 이 연산을 계속 PLC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X0에 연결되는 스위치 누르면 여기는 X에는 스위치, X 안에 있는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얘는 1값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1값이 쭉 연산이 되어 오는 거죠.
1값이 오면은 M0가 1이 된 거고 연산이 끝난 거예요. 연산이 끝난 거고 1.2ms 후에 다시 연산을 해냈더니 M0가 1인 거죠. M0가 1이어서 그 1값이 다시 M0에 1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계속 1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바뀌는 거죠. 계속 1이니까 바뀌지는 않는 건데 이 CPU 입장에서는 계속 연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X1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여러분들 PB2를 누르게 되면 이 값이 논리적으로 0이 되는 거죠. B접점은 원래 신호가 들어오면 1인데 B접점은 반대니까 0이 된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1이고 0이니까 두 개의 연산이 AND거든요. 근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니까 0값으로 M0가 0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X1에 있는 스위치를 다시 놓더라도 두 개의 값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M0는 0으로 계속 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유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시면 타이머 나갈 거예요. 일단 M0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지금 비트 값이에요. X0도 비트라는 건 0과 1만 저장하는 메모리. X0도 0과 1만 표현하는 메모리고요. X1도 0과 1만 표현하는 메모리고요. 여기 있는 M0도 0과 1만 표현하는 저장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다 비트 메모리인데 미쯔비시 PLC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이 PLC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비트용으로 쓰는 메모리가 M 메모리예요. 근데 M0부터 M8191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M0부터 8191개, 그러니까 총 8192개죠. 0부터니까 M0부터 8191번까지 쓸 수가 있고요. X는 7FF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진수는 일단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하여튼 X0부터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CPU가 접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어드레스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한 거는 PB1이 여기 연결되어 있고 PB2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아주죠. 다시 F2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오겠습니다. F2 눌러서 편집 모드로 오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찾으셨나요? 네,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코멘트 창이 떠요. X0에다가 PB1 왜냐면 X0가 뭔지 모르니까 프로그램 짤 때 X0가 뭔지 X1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PB1, PB2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그리고 디바이스 네임 X0에다가 M0 치시면 M이 뜹니다. 되었습니까? 되셨나요? 네. M0에다가는 그냥 시작이라고 씁니다. 시작이라고 쓰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뷰에 가시면 돼요. 뷰에 가시면 코멘트 부분이 있습니다. 코멘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X0에는 PB1 연결되어 있구나. M0가 의미하는 바는 프로그램 시작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X0, X1, M0 다 쓴 다음에 커멘트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엑셀로 작업해서 붙였다 이제 저기 컨트롤 V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작업은 두 번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M이 아까 8191번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M4000이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코멘트를 보고 M4000 내가 뭘로 해놨었지? 보고 다시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근데 레이블로 프로그램을 짜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으로 시작이면 시작이라고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PB1이면 그냥 PB1이라고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하고 레이블로 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타이머를 쓸 건데, 그 PLC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가 타이머하고 카운터가 있다는 거죠. 일반 PC 기반 자어나 C 언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내가 시간에 관련된 거를 제어를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타이머 카운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타이머 용도로 쓸 수 있는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고요. 카운터 용도로 쓸 수 있는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루파 PLC나 지멘스 PLC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고 메모리에서 그냥 차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쯔비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미쯔비시에서의 타이머는 T 메모리를 씁니다. T 메모리. 그래서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위에 올라가서 커서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C, 밑에 가서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붙습니다. 되셨나요? 여기다 커서를 옆에다 놓은 다음에 F7번 누르시면 코일로 바뀝니다. 네, 여기다가 T0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쯔비시에서 타이머는 T 메모리를 씁니다. T 메모리에 0번을 쓰는 거고요. 그 T 메모리는 T0부터 T2047번까지 쓸 수 있어요. 다 안 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T0를 쓸 건데 한 칸 띄우고 알파벳 K를 쓸 거고요. 한 2초만 할까요? K20이라고 쓰겠습니다. K20. T0, K20. 되셨나요? T0 한 칸 띄우고 K20 하고 OK. 엔터 치거나 OK 누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다가 F5번에서 F5번 A 접점 F5번 눌러서 A 접점 누르시고 여기다가 T0 엔터.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시 F7번 눌러서 M0 아니다 M1 M1 저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라고 코멘트 없앨게요. 다 작성되셨으면 F4 컴파일 F4 전부 다 흰색으로 만드십시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10번 분 M0 하셨으면 옆에다 커서 놓으시고 F7 여기다가 T0 한 칸 띄고 K20 여기다가 T0 T0 한 칸 띄고 K20 엔터. 그리고 F5번 T0 F7번 M1 이렇게 하신 다음에 F4 누르세요. 네, 여기까지 됐죠? 다 되셨죠? 안 되신 분 또 있으신가요? 15번 컴퓨터분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요거 다시 또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라이팅 해야 됩니다. 실행 yes to all yes close 다 yes 하시고 되셨으면은 다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F3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X1에 연결되는 PB1을 누르면 M0는 계속 켜져 있고요 그 다음 상태에서 2초간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M1이 켜집니다. PB1을 누른 다음에 2초 후에 M1이 켜져요. 이게 타이머입니다. X0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M0가 1값이 되고요. 그 M0가 자기유지가 되어 있고 X0를 오프시켜도 M0는 자기유지 되어 있고요. 같은 M0 똑같은 메모리니까 여기가 똑같은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인 거죠. 그럼 얘가 신호가 들어오니까 타이머가 동작이 됩니다. 타이머가 동작이 되면 요 K20이 2초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2초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은 T0에 해당되는 A 접점이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 신호가 들어오면은 연산이 돼서 M1이 켜지는 거죠. 반대로 저기는 X1에 연결되어 있는 PB2 스위치를 누르면 M0가 0이 되고 M0가 0이 되면 여기는 타이머도 오프가 됩니다. 타이머가 오프가 되면 T0, 타이머 제로니까 똑같은 타이머 제로니까요. 타이머 제로 A 접점도 0값이 되고 여기가 0값이 됐으니까 M1도 0값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PB1 누르면 2초 후에 M1이 켜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거나 설명이 필요하신 분. 이해가 안 되시거나 설명이 필요하신 분. 이게 조금씩 제가 지금 중간중간 건너뛰고 있거든요. 네. 다음으로. 변환을 일단 안 하셨던 거고, 변환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변환을 안 하셨던 거죠. 스위치 눌러보세요. 보시면 돼요. 알아서 2초 후에 켜지고, PB2 누르시면 꺼지고.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되셨나요? 진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가 K20인데 왜 얘가 2초냐? PLC 파라미터에 들어가 보시면 맨 앞에 PLC, 앞에서 두 번째 PLC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타이머 리밋 세팅이 100mm, 로우 스피드가 100mm로 잡혀 있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아까 K20 곱하기 100ms 하면은 여기 2초죠. 그래서 K20이 2초가 된 이유가 저 로우 스피드의 파라미터 값이 100mm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난 K2에서 2초로 만들고 싶으면 저기를 1000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됩니다. 저기를 1000으로 해놓으면 K2라고 쓰면 2초가 되는데 그럼 이제 0.1초 단위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디볼트 값이 100mm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퀀스 공정 제어할 때 0.1초 단위로까지는 보통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디볼트 값이 100mm고요. 그러면은 하이스피드 타이머는 지금 10mm로 잡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쓰냐? 앞에다 H자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K20이라고 하더라도 T0 앞에 H를 한번 붙이면은요, 이렇게 H 한 칸 띄고 T0 한 칸 띄고 K20이라고 쓰면은 얘는 이제 바뀝니다. 속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된 이유는 이 공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F4번 컴파일을 하면 정리가 됩니다. 지가 알아서. 그래서 H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고속 타이머. 근데 이 고속 타이머로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20 곱하기 파라미터 세팅이 지금 10mm죠. 그러니까 200ms, 0.2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앞에다 H자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고속 타이머의 파라미터를 갖다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20 곱하기 20ms여서 10ms여서 0.2초가 되는 거예요. 거의 누르자마자 거의 그냥 바로 켜지겠죠. 그래서 고속 타이머를 쓸 건지 일반 저속 타이머를 쓸 건지는 파라미터에 그 앞에 여기 H를 붙이냐 안 붙이냐 그 차이. 그리고 그때의 파라미터 값 채용하는 거는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타이머에 대한 건 잘 익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라 교재에 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들어있네요. 앞쪽에 있네요. 앞쪽에. 네,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신 분이요?
이해 다 가셨으면 여기 M1 대신에 여기를 Y20으로 바꾸겠습니다. Y20 바꾸는 방법은 아까 모니터링 돼 있었으면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으면 커서가 지금 색깔이 이랬을 거고요. F2로 바꾸시고요. F2로 바꾸면 커서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냥 이렇게 박스만 나올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엔터 쳐서 Y2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셨으면 F4번을 눌러서 컴파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F4번을 누르면 번역을 해주시고 컴파일을 해주시고 이걸 다시 다운로드, 라이트 투 PLC 실행, yes, yes to all, yes, close. 전부 다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F3번 모니터링. 동작은 똑같습니다. 동작은 똑같아서 TV on 누르면 2초 후에 고속 타이머 썼네요. 지금 고속 타이머 쓰니까 바로 거의 0.2초 후에 바로 켜졌죠. 고속 타이머 쓰지 않고 그냥 저속 타이머 쓰겠습니다. 혹시 고속 타이머 쓰신 분은 다시 컴파일 하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접속 끊고 F2로 오셔서 H자 삭제하시고 F4 컴파일 한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 되셨으면 F3 모니터링 모드. 모니터링 모드를 하면 동작은 똑같습니다. M0가 Y20으로 바뀌었을 뿐 동작은 똑같아요. 그래서 X0에 연결되는 스위치 누르면 2초 후에 Y20이 신호가 들어오고 PB2를 누르면 X1이 끊어지니까 M0가 0 되고요. M0 0 되니까 타이머도 오프가 되고 T0 타이머 오프 됐으니까 Y0도 Y20도 오프가 됩니다. 동작은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바뀌었냐? Y20은 실질적으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출력 모듈에 이게 입력 모듈, 앞에가 입력 모듈 두 개 있다고 했고 뒤가 출력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출력 모듈에 맨 위쪽에 보시면 불이 켜져요. 동작을 시키시면 Y20이 켜질 때 여기 0번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죠? Y20이 프로그램상에서 Y20이 켜지면 걔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Y20이냐? 네, 그 설명을 드릴게요. 미쯔비시 PLC는 어드레스를 16진수를 따라갑니다. 16진수라는 거는 문자 16개로 개수를 세는 방법. 우리 이진수는 어떻게 돼요? 문자 2개로 개수를 세는 거. 이진수는 0하고 1만 있는 거거든요. 0하고 1만 있으니까 이걸로 개수를 세야 되니까 없는 건 0, 한 개는 하나, 두 개는 숫자 2라는 게 없어서 1, 0, 세 개는 1, 1, 네 개는 1, 0, 0, 다섯 개는 1, 0, 1, 여섯 개는 1, 1, 0, 일곱 개는 1, 1, 1. 이렇게 개수를 세하려는 방법이 이제 이진법이라고 하고요. 다 쓰면은 7개, 8개는 이렇게 쓰고요. 1빵빵빵. 9개는 1001을 씁니다. 10개는 1010을 쓰고요. 11개는 1012를 씁니다. 12개는 1100, 13개는 1101, 14개는 1110, 15개는 1112를 써요. 이게 이진법. 삼진법도 있어요. 만들면. 삼진법은 문자 3개로 개수를 세알리는 방법. 근데 문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0, 1, 2까지밖에 문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삼진법을 쓰는 나라는. 0, 1, 2. 문자가 3이 없으니까 개수를 하나 자릿수를 올려서 1, 0. 1, 1, 1, 2, 3이 없죠? 그러니까 2, 0, 2, 1, 2, 2. 3이 없죠? 그러니까 1, 0, 0. 1, 0, 1, 1, 0, 2. 3이 없죠? 1, 1, 0. 1, 1, 1. 이렇게 개수를 세야 되는 방법이 삼진법. 만약에 사진법 만들겠다. 그럼 0, 1, 2, 3까지밖에 문자가 없는 거죠. 3 다음에 자리가 4라는 게 없으니까 1, 0. 1, 1, 1, 2, 1, 3, 4 없죠? 2, 0, 2, 1. 이게 삼진법.
어차피 개수는 똑같아요. 한 0개, 1개, 2개, 3개, 4, 5, 6, 7, 8, 9, 10. 이건 십진법. 이걸 이제 십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문자가 없잖아요. 10개 썼잖아요. 0부터 9까지의 문자를 다 소진했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10개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문자가 없으니까 1년이 된 거죠. 10, 11, 12, 13, 14 이렇게 쓰는 게 십진법.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16진법을 써요. 16진법은 어떻게 쓰냐? 0, 1, 2, 3, 4, 5, 6, 7, 8, 9까지는 똑같이 다 써요. 근데 문자가 16진법이니까 1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프로그램 쪽을 다 저쪽 서양에서 만들었겠죠? 그럼 제일 먼저 사용하기 편한 문자가 ABC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자를 A를 쓴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우리 16진법으로는 A로 표시를 합니다. 11개는 B로 표시를 하고요. 12개는 C, A, B, C, D, E, F까지. 그래서 총 0부터 F까지의 문자로 개수를 세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F까지 다 썼으면 F 다음에 또 문자가 없잖아요. 16개를 소진했으니까. 그래서 1제로. 11, 12, 13, 14 쭉쭉쭉쭉쭉 가서 1F까지 다 썼으면 문자가 또 없죠. 그러니까 2제로. 2제로 나왔죠. 지금 우리가 지금 Y2제로 쓰고 있잖아요. Y2제로를 쓰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그 입력 모듈 첫 번째 입력 모듈이 16개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X0부터 점점점점 X, F까지 쓰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듈이 X10부터 X1F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16개씩 먹었기 때문에. 근데 1F 다음에 F 다음에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출력 모듈이라서 입력 모듈은 X를 쓰고 출력 모듈은 Y를 쓰거든요. 그래서 Y20부터 점점점점해서 Y2F까지 이 세 번째 모듈, 출력 모듈이 어드레스가 할당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F 다음에 문자 없잖아요. 그래서 Y30부터 점점점해서 Y3F까지 먹고 있습니다. 우리 거 지금 정비가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또 옆에 통신 모듈을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그 옆에 있는 통신 모듈은 32점을 먹어요. 그래서 얘는 통신 모듈 얘 같은 경우는 Y40부터 Y5F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은 OF 다음에 F 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Y라네. 여기는 XY를 다 먹어요. 통신 모듈하고 이런 특수 모듈은 입력 출력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PLC, CPU와 주고받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XY가 다 있어요. X40도 있고 Y40도 있고요. X5F도 있고 Y5F도 있어요. 메모리를 CPU와 주고받고를 해야 돼서.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도 XY 60부터 XY, 그러니까 X60, Y60을 말하는 겁니다. XY 7F까지 어드레싱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이게 미쯔비시 PL Q 시리즈가 어드레스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막 그 지금 여러분들 명판에 지금 요 앞에 명판에 보시면 X0, XF라고 써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XF 써 있고 X10부터 X1F 써 있고 여기 지금 출력 모델 보시면 Y20부터 Y2F, 30부터 3F까지 써 있죠. 확인되셨나요? 네. 이제 16진법 이해하시죠? 근데 저 프로그램 쪽을 하시려면 16진법하고 이진법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만약에 램프 배열이 1이면 켜지는 거고 0이면 꺼지는 거라고 했을 때 10, 10, 111, 00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램프 1번이 켜졌다. 램프 2번 켜지고 램프 3번 켜지고 램프 4번은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6진수로 표현을 해버리면 뒤에서부터 4자리씩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A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2에 해당됩니다. 16진수. 이건 2진수. 이거는 16진수. A, 7, 3번만 타입 붙이면 되고 얘는 몇 번 타입 붙여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번 칠 거를 3번만 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16진법을 쓰면. 우리가 뭐 램프를 돌리던 뭐를 돌리던 다 기계는 온오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진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유가 온오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16침법으로 바꿔버리면 프로그램을 할 때 타입 횟수가 줄어요. 타입 횟수도 줄고 미스할 염려도 줄어들죠. 이진법으로 안 쓰면, 이진법을 쓰면은 타입 치다가 일령 치다가 타입 잘못 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16침법을 쓰면 금방 끝나죠. 세 번만 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쪽은 16침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어드레스 체계도 16침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 Y20에다가 ON을 했을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온 이유가 지금 어드레스 할당이 출력 모듈이 Y20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상에서 Y20이 ON이 되었으면 아까 설명드린 이 출력 모듈의 QI10 모듈의 이 내부 접점이 ON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듈 안에 있는 출력 모듈 안에 있는 이 모듈 안에 요게 있어요. 릴레이가 있어서 릴레이에 코일이 동작이 돼서 이 접점이 ON이 되는 거예요. 이 접점이 ON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램프를 달면 램프가 켜지는 거고요. 여기다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달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 접점만 붙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걸 달 거냐를 이제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램프를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램프를 달 건데 여기다 램프를 달 건데 저희 램프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 릴레이 모듈이라서 컴단자를 PLC의 출력 컴단자를 플러스로 잡든 마이너스로 잡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그 플러스로 잡든 마이너스로 잡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 건 뭐가 문제냐면 여기 램프가 LED예요. LED여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출력 모듈의 컴단자를 플러스로 잡아주셔야 돼요. 출력 모듈의 컴단자를 플러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20이 지금 동작되고 있잖아요. Y20에서 램프 1번에다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램프에서 나온 컴단자를 0V에다 연결해 줄 겁니다. 그 램프가 켜져 있을 거예요. Y20이 지금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반적인 동작을 해보면 PB2를 오프하면 램프가 꺼지고요. PB1을 누르면 2초 후에 램프가 켜집니다. 그러니까 PB1 누르면 2초 후에 램프가 켜지고요. PB2를 누르면 오프가 됩니다. 저 램프는 Y20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거 질문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